안녕하십니까. 신인균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멋지고 유명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한국제 무기,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본토로 침공에 들어간 무기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자, 사상 첫 본토 침공에 나선 한국산 무기 폴란드의 크라프 자주포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뭐 폴란드인데 뭐 또 한국산이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쿠르스크 전장 속에 속출하는 러시아군의 집단 투항입니다.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항복을 많이 할까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이 화면에도 거의 뭐 소대급으로 한꺼번에 항복을 했죠. 지금 이 쿠르스크 쪽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치고 들어갔는데 러시아군이 소대급, 중대급으로 그냥 곳곳에서 한꺼번에 항복들을 마구마구 하고 있어요. 항복 왜 하냐? 질 것 같으니까 항복하죠. 죽을 것 같으니까 항복하죠. 그러면 왜 지냐? 전투에서 지는 이유는 뭐냐? 화력이 부족하니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군의 집단 투항은 왜냐? 우크라이나군은 일단 지금 쿠르스크로 들어가서 압도적인 화력 우세 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일단 전차, 장갑차 이런 기계화 부대들이 들어갔죠. 그래서 마을을 포위합니다. 포위해서 항복하라 하고는 전단도 날려보내고 선무방송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이 상태를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항복하자 라고 하면 끝나는 거고, 항복 안 하면 그래 알았어 하고는 후방에 있던 포병부대에게 사격을 요청합니다. 그럼 포병부대가 사격을 빵빵빵 하죠. 포병부대는 이 전선에서 눈에 바로 보이지 않는 그런 후방에 있죠. 15km, 20km, 어쩌면 30km 후방에서 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이 전차나 장갑차는 딱 그대로 포위하고 있고,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포탄이 날아와서 마구마구 때립니다. 그러면 다 죽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항복. 그리고 또 그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야, 버티다가는 어딘가에서 포탄이 어마어마하게 날아와. 그것도 정확하게 날아와. 그래서 버틸 수 없어, 그냥 항복해. 이제 이렇게 도미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화력 우위, 그 화력 우위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이 크라프죠. 이게 로이터 통신이 찍은 사진인데요. 이 크라프 자주포, 지금 이 자주포가 움직이고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네, 국경 건너 수자라고 하는 5만 5천 명이 살고 있는 저 국경 도시 지나서 이 지역을 지금 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빨간 체크표를 해놨죠. 자, 그러면 이 크라프 자주포가 있는 곳에서부터 이 사진을 찍었을 당시 거의 한 20km까지 더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안 보이는 곳에서 쏘니까 이 우크라이나군의 원정 부대가 주력으로 데려간 포병이 바로 크라프 자주포입니다. 자, 러시아군에게 2년 전 세베로도네츠크의 악몽이었던 크라프 자주포인데요. 2022년, 2023년, 2024년, 이 2022년 처음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처음 몇 달간은 우크라이나군이 그걸 막아냈죠. 그리고 러시아군이 이제 북부 우크라이나에서는 다 퇴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남부, 동부 전선에 집중을 하던 바로 그 최초의 대형 전투가 바로 세베로도네츠크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은 세베로도네츠크에서 러시아군이 굉장히 큰 희생을 강요당했고, 2023년은 바흐무트에서 큰 희생을 강요당했고, 그리고 2024년은 아우디우카에서 굉장히 큰 희생을 했죠. 그 1라운드였던 2022년 세베로도네츠크, 이때는 강을 사이에 두고 우크라이나가 방어하면서 러시아군을 괴롭혔던 전투인데, 이때 우크라이나군이 포병을 포병 사격을 해요. 이때만 해도 러시아군의 전력이 짱짱했죠. 그러니까 야, 저기 포병 있잖아, 대포병 레이더 보니까 저기 있네, 저기다 사격해 하고는 대포병 사격했는데 없는 거예요. 왜 없냐? 바로 그 사격했던 자주포가 바로 크라프였던 겁니다. 크라프는 쏘자마자 바로 이탈해서 다른 곳에서 쏩니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그런데 러시아군이 대포병 사격은 이쪽으로 날아와요. 자, 러시아군이 대포병 사격이 이쪽으로 날아오는데 러시아군 원점이 저기네 하고 이쪽으로 가서 러시아군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때리고는 또 그대로 있냐? 아니죠. 또 다른 데로 옮겨버리죠. 이런 엄청난 이 기동성을 보여줬던 크라프 자주포, 슈덴스쿠트, 쏘고 이탈한다 라는 슈덴스쿠트를 너무나 잘했던 크라프 자주포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크라프 자주포를 지금 우크라이나에 폴란드가 74문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 2년 6개월 동안 단 한 문도 파괴되지 않았어요. 단 한 문도. 그리고 손상 입은 게 6문. 그 손상 입은 건 데미지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건 뭐 고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일의 PZH-2000 자주포도 독일이 여러 문을 줬죠. 그런데 PZH-2000 자주포 세계 최강의 자주포라고 했지만 이거 파괴 많이 됐어요. 란셋 드론에도 맞아서 파괴됐고 했는데 이 크라프는 단 한 문도 파괴되지 않은 그런 어마어마한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게 크라프입니다. 자, 이 크라프는 그럼 어떻게 나왔냐? 보겠는데요. 일단 폴란드는 소련이 망하고 나서 나토 가입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나토에서는 지속적으로 나토와 무기 표준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125mm 포탄, 그거는 120mm 전차포탄으로 바꿔야 되고 152mm, 122mm 쓰고 있는 그 포병들은 이 서방제 우리 나토하고 똑같이 155mm로 바꿔야 돼. 소총탄 5.56mm로 바꿔야 돼. 라는 압력을 계속 줬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그만큼 경제가 순탄한 상태가 아니었죠. 지금은 많이 발전했지만. 그러다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왜 폴란드는 또 최전선이었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전차, 장갑차, 포 모든 것을 다 바꾸려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일단 이 범용 차체를 만들어서 좀 싸게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차체 범용화 UPG-NG 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우리 실력에 하고는 엎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일단 이걸 한번 해보자. 이 우리가 개발한 이 차체에다가 영국이 그래도 당시에 지금도 뭐 그렇지만 나토에서 또 당시에는 EU였고 EU에서 그래도 한가닥 하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국제 포탑 사와서 우리가 개발한 차체에다 붙여서 자주포를 만들자 해서 해봤더니 이 꼴이 나오는 거예요. 뭐 포를 쏘니까 막 차체가 요동을 치는 겁니다. 155mm 52 구경장 포를 쏘니까 차체가 그냥 막 댄싱을 넘어서서 완전히 그냥 멀미 날 정도 멀미. 이게 왜냐? 현수장치가 안 좋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중국 포, 러시아 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K9 자주포는요. 쏘면 포신만 쑥 내려가고 차체는 가만히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이런 현수장치인데 여기는 그냥 댄싱하고 있죠. 댄싱하면 이 방열해놨던 거, 조준해놨던 거 다 흐트러지죠. 그래서 야 이거 절대 안 사. 다른 차체 가져와. 이제 군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개발 이따위로 해놓으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한국에 전화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 차체 K9 자주포 차체 따로 팔 수 있나요? 그래서 따로 팔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살게요. 해서 이 크라프가 이런 식으로 했던 게 2014년인데 2015년 하반기에 한국에 한화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판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살게요. 했더니 불과 6개월 만에 2016년 상반기에 이렇게 초고속 납품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 이제 한국의 찐맛을 본 거죠. 와, 한국 정말 빨리빨리 하더니 진짜 빠르네. 라고 생각하죠. 완전히 로켓 발성 받아버린 겁니다. 매력에 훅 빠졌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온 K9 자주포, 폴란드 자기네들 스스로 만든 이 차체 빼고 한국제 차체를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도입한 이 포탑 그걸 이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 잘 가는 거예요. 사격을 해도 미동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방열이 너무 빠른 거예요. 차체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 전투 중량 48톤, 최대 속도는 67km, 승무는 5명이죠. 52 구경장, 155mm 곡사포인데 표준탄으로는 30km를 날릴 수 있고 BB탄으로는 베이스 브리드탄이죠. 40km를 날릴 수 있어요. 급속 사격은 분당 6발 쏠 수 있고 지속 사격은 분당 2발. 우리 K9보다 약간 떨어지는 성능이에요. 그렇게 해서 폴란드는 이걸 150문을 폴란드군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74문을 우크라이나에 기증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크라프 자주포는 224문을 만든 셈이 되죠. 그런데
이 크라프 자주포보다 더 좋은 K9을 보고는 이 포탑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 포탑을 영국군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영국군이 안 쓰고 영국에 로얄티 어마어마하게 주고 폴란드만 쓰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겠죠. 저는 이 크라프 자주포의 가격을 몰라요. 모르지만 생각컨대 우리 K9보다 훨씬 비쌀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K9은 21세기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죠. 당연히 가격이 많이 내려갔겠죠. 많이 팔렸으니까. 여기는 이 포탑을 만든 영국도 안 써요. 영국은 AS90 38 구경장 아닙니까? 여기다가 52 구경장짜리를 만들어 놨다가 영국은 이걸 안 쓰고 지금 독일 포를 사서 AS90 후속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폴란드는 이걸 이거 비싸고 성능도 K9보다 떨어지고 하는데 훨씬 비싼 이걸 계속 쓸 필요가 있을까 하고는 150대 배치해서 끝내버리고 우리 K9을 대량 배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첫째 바를 제대로 보여준 크라프. 그래서 너무나 자기네들은 이 크라프를 신뢰하게 되어서 러시아 본토를 침공해 들어가는 이 작전에까지도 가장 믿음직한 자주포인 크라프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금 러시아군을 직접 사격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숲에서 뛰쳐나와서 사격하고 그리고는 다른 데 이탈해서 가고 뭐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2년 6개월째 계속 전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제 세자르, 또 이 미국이 준 M109, 그리고 또 독일의 PZH-2000 다 파괴된 이 대포병 사격 맞아서 또는 드론 맞아서 파괴된 전과가 있는데, 폴란드가 준 이 우크라이나군의 크라프는 단 한 대도 파괴되지 않은 이 엄청난 기동성은 뭐냐? 바로 차체가 좋아서 그런 거죠. 신속하게 쏘고 신속하게 이탈하고, 신속하게 쏠 수 있다는 것은 딱 자리 잡으면 바로 그냥 자세가 딱 나와서 사격 자세가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니까 차체가 워낙 좋아서 이 K9의 반의 K9 부품이 들어간 이 크라프 자주포.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 들어가서 쿠르스크에서 선전하고 있는데, 부디 아주 오래도록 화력 지원을 잘 해줘서 러시아 많은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획득해서 종전할 때 우리 뺏어간 땅하고 교환하자라고 하는 그런 바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 한국산 무기 전체는 아니지만 절반이 한국산이니까 최초로 러시아 본토로 침공에 들어간 한국산 무기 크라프 자주포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